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름세 다소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제 다음 주로 미국의 2월 FOMC 회의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경계 심리도 좀 높아진 시장, 지금 현재는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대체로 좀 붉은색들 띄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해운주가 물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 HMM 메가 컨설팅 자문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오늘까지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투자 업계와 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HMM 현재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페노션 등도 역시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5%대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운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건설 장비 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원 개발 수요와 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서 한국산 굴삭기가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동안 이 건설 장비주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참 컸던 게 오히려는 이 부담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북미나 신흥국 진출로 이 진출처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DY파워 등도 이 건설기계 테마의 상승세에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이 자동차주들은 다소 주춤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 오늘은 기아가 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어제 많은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대차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 역시 보합권 내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2%대 약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자, 일단 시장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 취하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업종은 빠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해운주들이 오늘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 등이 지금 좀 불거지면서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해운사 관련주들 지금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주들 역시도 오늘 물을 만났습니다. 3%대 강세입니다.
건설 기계 관련주들과 함께 건설주 자체도 오늘 움직임 좋은데요. 거의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0.8%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주들 역시 약세입니다. 복합 유틸리티 관련주들 거의 2%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들이 참 어제랑은 움직임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운인지수의 하락 추세와 맞물리면서 다소 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해운주들 가장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운 동맹이 2025년에 이제 공식 해체를 선언을 하면서 해운업계 지각 변동까지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의 이 해운주들 움직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상황과 바뀐 건 없습니다. 지표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BDI 지수, 상해운임 지수 모두 코로나 때를 예로 들면 상해운임 지수는 한 5천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지금 1,000 정도의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 회복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가 같은 경우의 반응이 최근에는 좀 빠져 있는 주가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 이런 요소가 발생을 하면 위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MM 기준으로 봤을 땐 우선 세계 최대 해운 동맹 같은 경우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2025년에 해제가 되는 그 측면이 있는데 또 두 개의 M사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1위, 2위 업체 같은 경우가 해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해운 운임 관련해서는 좀 담합의 경향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경쟁 요소가 좀 더 더해진다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우선은 업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좀 고려가 되는 게 운임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2025년이라는 기간은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안 좋은 업황에서는 좀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 그다음에 외부적인 수급의 요인 이 두 부분의 변화가 함께 교집합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반응을 해서 긍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본업에 대한 수요의 회복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오늘의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이 본업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본업이 턴을 하는 걸 확인해야지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7%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3월의 고점이었던 37,000원 이러한 가격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이 정말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또 주춤했던 주가 대비해서 오늘은 정말 크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 것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 구간을 좀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도 HMM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 HMM 매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더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초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MM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좀 호실적에도 아직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제 이야기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매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즉 좀 민영화 형태를 갖추고 사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이 단계에서 매각 가격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HMM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가 돼요. 11조 정도의 수준 같은 경우에서 지금 매각 같은 경우가 고려가 되는 게 한 10조 원대의 매각가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좀 차환해야 되는 부채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보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11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현금성 자산이 11조를 보유를 하고 있고 매각가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10조가 안 되는 가격에 실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이 상승은 매각의 가능성을 통해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강하려고 하면, 즉 아까 말씀드린 뭐 2022년 3월 수준의 한 37,000원 이 정도 수준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운임의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임 회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운임의 반등이 나타났고, 지금은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어제 짚어간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국 선사 같은 경우가 아직 뭐 수요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운임은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봤던 실적은 올해 보기에는 기업이 시총을 대입을 해봤을 때 저평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그만큼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자, 이런 식의 매각을 통한 주가 상승 부분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이 차익 실현의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면 실제 매각에 대한 주체와 매각 단가가 정해질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본업 같은 경우에 회복이 아직은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의 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변수는 한 가지 존재를 해요. 어제 짚고 간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그를 통해서 수요 같은 경우가 회복이 되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은 해운주 같은 경우는 그때는 주가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는 보는 거죠.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 변수 같은 경우가 실제 수요에 연결된다 하면 운임이 이렇게 돌아서는 점을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도 강하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즉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응을 하는 주요 지표들이 있어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특히 HMM은 상해 운임 지수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이 지표의 턴을 확인하고 우리 포트에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 이 부분의 결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야기 좀 종합을 해보면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들, 특히나 이 HMM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어쩌면 좀 웩더독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요소들, 지금 매각 때문에 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좀 추세적인 상승을 노려보려면 해상 운임 지수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그 부분들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은행주가 정말 강세였습니다.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은행주들로 이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곤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선 은행주들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이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남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은행주들의 약세 좀 일시적인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우선 배당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우선 반영이 된 거죠.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은행주가 강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작년에 배당률을 감안을 해봤을 때도 2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이게 배당 상향이 변할 수 있냐라고 비춰보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 상향의 변화를 얘기를 했죠. 분기 배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그다음에 순이익에 대한 어떤 특정 퍼센트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좀 강행을 하는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우선 나타났었는데요.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7개 은행의 배당 성향의 확대를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특정 퍼센트를 배당에 대해서 강행을 하는 점,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 정책을 추가로 내세우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는 순이자 마진이 확대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배당 정책,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하는 배당 정책 같은 경우를 100%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그전 같은 경우를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기한이 2월 9일입니다. 주주 사안에 응답하는 기한. 그때 만약에 그 실제 배당 정책이 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은행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즉 결론은 뭐냐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의 변화 가능성을 두고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오른 건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조금 2월 9일이라는 그 기일을 기억을 하시고 주가의 변동성 그 부분은 좀 배당 성향의 고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 또한 변동이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대감이 컸던 만큼 또 실망감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저희가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은행주들 지금 오늘 좀 주춤한 사이 속에서도 카카오뱅크는 혼자 이 독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는 뭔가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작년 연말에 좀 기술주들이 같이 흔들리는 사이에서 카카오뱅크 역시도 좀 흔들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카카오뱅크의 강세는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카카오뱅크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은행주에 대해서 배당 성향의 확대를 요구를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배당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배당보다 이 자금을 통해서 플랫폼 단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당 성향을 바라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겠고요. 다만 그 성장주의 요소 안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이익으로 거두는 순이자 마진 부분에 대한 증가는 공고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플랫폼 단에서 이익 같은 경우가 아직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카카오뱅크를 바라볼 때 주가의 상승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은 플랫폼 단에서 이익 같은 경우가 공고하게 나타날 때라는 점이겠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 상승은 왜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가 시장에 그냥 전전 거래를 한 7천억, 전거래일은 한 8천억 이 정도로 좀 5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지수 편입을 하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 수급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플랫폼 단의 이익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면 카카오뱅크 주가는 한 단계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카카오뱅크는 은행주이면서도 이 플랫폼주라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내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모두 다 둘러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성웅 이사님의 탑픽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사님 현재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가 운임 지수를 놓고 어제 한 부분 HMM과 페노션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오늘 페노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지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7.65% 정도 하락해 있어요. 처참한 거죠. 지표 자체는. 그런데 이 지표를 놓고 실적은 또 부진한 거죠.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4,140원에서 6,12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표를 보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자 했는데 지표는 빠져 있는데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지금 상반기 시장의 중심 화도는 중국의 리오프닝 여기에 더해져서 이 다음 스텝은 경기 부양인 겁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단행을 했을 때는 이 벌크선 운임 같은 경우가 수요가 여기에서 더 확대가 되면서 BDI 지수는 빠르게 턴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빠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경기 부양이 단행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페노션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더 열려 있습니다. 20%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BDI 지수가 좋지 않은 시기에서 이 턴을 나타낼 때 수요의 회복이 나타났을 때 먼저 주가는 반응을 했고 그 단계에서 한 20% 정도는 기본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수치겠고요.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밴드 상단 구간으로 주가는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 급하게 추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000원대 초반 수준, 한 6,020원 정도의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700원입니다. 1차적으로 한 20% 정도의 룸이 열려 있지만
좀 매물대가 존재하는 6,700원 수준을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5,400원 정도인데 이 5,400원 수준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의 하단 정도 그렇다 보니 우리가 편입한 가격에서 한 10%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보니까 좀 이 구간에서는 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페노션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에 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3월에 중국의 양회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가 아무래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노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이 임박해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다음 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간 네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일런 S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대체 어떤 전략으로 취하면 좋을지 자 우선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AI가 선정됐습니다. AI는 확실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부의 지원 소식도 있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막대한 기술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주가 상승의 좀 재료가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AI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자, 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또 AI 관련주는 최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은 떨어질 게 뻔해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쉽게 또 AI 관련주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왜냐? 이 주가는 사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이제 전망이 좀 밝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사려는 사람,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 팔라는 사람이 나와준다면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뒤를 생각을 해 본다면, AI 관련주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먼저 최근 이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소식이 있었죠. AI 챗봇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규모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도 이제 수년간 한 총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따져 본다면은 무려 한 100억 달러가 한 12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금액인데, 자, 그만큼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 있죠.
세계 부자 1위에서 2위로 물러난 상황인데, 자, 그런 그 CEO 이제 일론 머스크, 그리고 현재 오픈 AI CEO인 그 샘 올트먼 Y 컴비네이터 사장 등이 이제 그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그 디지털 지능 개발을 목표로 해서 2015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앞서가는 그런 인물들이 기술을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또 그만큼 또 기술력이 좋아져서 또 챗 GPT의 경우는 또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그 AI가 전문가 수준으로 사람과 비슷한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직접 논문을 쓰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논문을 작성하는 걸로 AI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그 에세이로 그 미국 로스쿨 시험까지 합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이제 그 달리2라는 것도 있는데 그 달리2라는 AI도 또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 24년도 그 내년이겠죠. 네, 내년에 전 세계 AI 시장 규모 이제 5,543억 달러로 이제 AI 시장이 그만큼 확장이 이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AI는 앞으로의 그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그리고 뭐 IoT, 또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등의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필수적인 기술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그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이제 미리 선취매를 해 놓으면은 그 이번 이슈가 또 아니더라도 이슈가 죽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지금 현재 좀 미리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대체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그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2009년에 상장한 종목이죠.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가 선정됐습니다. 셀바스 AI 오늘 크게 이 주가 상승폭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후를 지나면서부터 상승폭 크게 확대해서 지금 현재 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초가 공략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일단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관심을 받으면서 좀 관심 받게 된 종목이 아닌가 싶었는데 업력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더라고요. 1999년에 설립이 된 그런 종목인데 자, 셀바스 AI 저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셀바스 AI 하면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현재 뭐 셀바스 AI 말고도 이제 AI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상승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뭐 AI 기반의 이제 필기 그리고 뭐 영상 그리고 뭐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이제 개발과 또 판매까지 하고 있는 이제 그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헬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의료 보조기기나 뭐 헬스케어 사업도 현재 뭐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현재 음성합성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 필기 지능 기업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필기 지능 그리고 뭐 음성 합성 이런 것들은 뭐 AI의 필수적인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해야 되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챗봇 말씀드렸듯이 GPT 그 챗봇 GPT가 말씀드렸듯이 그 필기 지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셀바스 AI가 또 필기 지능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봇을 이제 상용화를 시키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되는 이제 그런 판단이 또 있고요.
자, 또 음성 인식의 경우는 또 인식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리, 아이폰 시리가 있는데 이제 시리를 부르면은 대답도 잘 못하고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여기 세바스 AI의 경우에는 인식률이 무려 98%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천 기술 특허도 이제 무려 이제 79건씩이나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술력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 랩 신설을 통해서 메타버스나 그 NFT 사업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나 NFT 사업, 작년에는 굉장히 핫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주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거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주목이 되지 못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을 해서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고금리 인상 시대를 버텨가기 위한 그런 종목들만 상승을 한다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살짝 오락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기대할 수 있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제 주목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바스 AI가 한 1월 19일 정도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가 시작됐는데, 12월인가요?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시작되는데, 이때 아바타 2가 개봉이 됐었죠. 그때 흥행 수혜 기대감도 나와주고, 그래서 이제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AI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AI 관련주 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적자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가 현재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뿐이지, 이전에서는 좀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현재부터, 이제 적자의 폭을 줄여가는 기업은 있을지언정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세바스 AI는 지금 흑자를 이제 2021년부터 이제 20년도에는 19년도에는 무려 62억 원 적자를 보고 20년도에는 이제 적자 폭을 줄여서 15억을 적자 봤는데 21년도에는 56억 원이라는 흑자를 이제 이뤄내고, 그리고 현재 22년도도 이제 작년 22년도도 이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를 본 게 이제 19년도에 마이너스 86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자, 그 이후에는 계속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이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일단 현재 21년도에 75%였다면은 지금 3분기에 나온 게 59%로 이제 고금리 인상 시대에 조금 적응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차트겠죠.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윗꼬리가 조금씩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슈가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로봇 관련주에서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IoT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세바스 AI는 지금도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초가로 들어가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조금 눌림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5일 이평선이나 11일 이평선이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1,950원을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목표는 16,000원까지 보시면은 일단은 한번 1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계속 쭉 보시는 것도 이제 좋겠습니다. 네. 네, 세바스 AI 가격 전략까지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 16,000원 선으로 바라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슈에 따라서 또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영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 상승한 2,48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인데요. 특히 오늘도 외국인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1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대표주들도 지금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 나왔는데요. 이에 함께 삼성전자 1%대 상승한 64,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0.32% 오른 74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기관 582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전과 달리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2월 FOMC 회의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장이 여전히 좋고요. 계속 강하게 2%, 3%씩 갈 수 없는 시장인 거는 우리가 작년에 경험해봤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똑똑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무식하게 2%, 3% 맨날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 1월 4일 이후서부터 종목들이 땅굴을 파는 게 없습니다. 땅굴을 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두든 어떤 종목도 상관없어요. 대형주들을 봤을 때에서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땅굴을 파는. 근데 작년에는 그런 게 많았죠. 작년에는 대부분 아무 종목이나 눌러놓으면 작년 7월달, 8월달, 작년 1월달, 재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 뭘 보더라도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 맨날 땅굴만 파는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장이 좋아졌다라고 글쎄요, 많은 지금 방송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타 방송은 잘 안 보니까. 근데 작년까지 시장 박살난다고 다들 난리를 쳐가갖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에 지금 겁먹어갖고 그리고 지금도 이거 올라가는 거 속임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쪽이 있는가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이 좋아졌다는 얘기 분명히 했고요. 워낙 지금 시장이 수급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장이 좋아졌다라고 아마 시장에서 얘기를 해줘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아졌다를 얘기를 해줘도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에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아예 지금 믿지를 않는 그런 이제 흐름까지 와버렸는데 장 좋아졌습니다. 개인들 계속 지금 주식 던지고 있는 거는 이제 불안해서 던지는 거고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더 불안해서 더 던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얘기 나오고 종목들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떠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고점에서 물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종목들 일단 수급만 보더라도 여기서 쉽게 조정 크게 안 줄 것 같고요. 지금 1월 4일서부터 잠깐 조정받고 벌써 며칠째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조정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정받는 거 겁먹지 마세요. 조정받는다고 이런 수급에서 지금 어제도 8천억 들어오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9천억 들어왔는데 9,700이 1조라고 칠게요. 어제 1조, 오늘 1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 6조로 넘어갔죠. 거의 7조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 6조 한 3, 4천억 정도 들어왔네요. 한 6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1월 2일서부터 지금까지 한 6조 5천억 들어왔는데 이거 맨날 이렇게 가면은 1월 달만 한 7, 8조 사겠는데 이렇게 되다면? 그러면은 1월 달 이렇게 사고 2월 달도 이렇게 사면은 그러면은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쉽게 조정은
그렇게 아니,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거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장 하락장은 제가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재미있는 박스권장이 될 거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전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지금 AI 챗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바닥에서 뭐 30% 올라가는 애들 너무 많고 200% 올라가는 애들 꽤 많고요. 그래서 챗봇 관련주들도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챗봇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지능형, 인공지능, AI 관련주 뭐 거기서 거기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순환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가 또 오늘 움직임이 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보안 관련주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뭐 등등 이쪽 관련주 쪽으로 막 이제 순환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쪽만 간 게 아니고 웹툰도 움직였고요.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 조선주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좋았고 해운주, 그렇죠? 해운주들도 움직임이 좋았고 이게 다 전반적인 순환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종목들이 더 이상 이렇게 땅굴 파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하면서 이런 재밌는 매매장이 될지언정 작년처럼 뭔가 사면은 푹푹 꺼지고 뭘 사면은 맨날 깨먹고 이런 흐름은 저는 작년장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은 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매매를 하든 그리고 꼭 AI 챗봇 관련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바닥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뭐 꼭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I 챗봇 관련주 이제 순환하는 쪽 그쪽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서 오늘 보니까 뭐 인공지능 뭐 CCTV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컴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뭐 이슈가 그 페이팔 창업자가 뭐 AI 챗봇 관련주로 뭐 엮여가지고 뭐 AI 챗봇 뭐 오피스 톡이 뭐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로 과거 그 정치 테마주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같은 학교 나왔다고 움직이고 같은 성씨라고 움직이고 같은 집안이라고 움직이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그런 흔들을 보였는데 지금 테마주가 이쪽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AI 챗봇 관련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런저런 거 다 엮어갖고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테마가 움직일 때 그다음에 시장이 강할 때 나오는 현상들인데 어쨌든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챗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의 이 흐름은 올해 내내 될 겁니다. 그러면 챗봇 관련주가 올해 내내 올라가느냐 아니죠. 또 다음 테마, 뭔 테마 또 이게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페이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애플페이 관련주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뭔가 또 새로운 뭔가 테마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운 뭔가의 또 모멘텀이 또 생겨가지고 뭐 IT, 조선주, 뭐 철강주 뭐가 됐든 간에 올리기는 참 좋다는 얘기. 왜냐하면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의심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뉴스 나오면은 다 튑니다. 그래서 뉴스 나올 때 쫓아가지 말고요. 바닥에 있는 거 사다 보면은 그게 뉴스가 들어가면서 알아서 땡겨 올릴 때가 되면 땡겨 올립니다. 지금은 매매하기 참 좋은 그런 장이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또 강연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 있으니까 내일 또 그런 얘기 또 자세하게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는 HMM. 과거에는 뭐 흥슬라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매각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 해운주들이 오늘 전부 다 강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뭐 매각 이슈 뭐 과거서부터는 없었겠습니까? 근데 매각 이슈가 이제 지금 다시 또 나오면서 움직여주는 것은 그냥 올라갈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관심 없어요. 지금은 순환매가 나오는 장이고 얘도 보면은 물론 아주 길게 보면은 굉장히 바닥이지만 한 2년 전에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2,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 갔으니까 25배가 간 겁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꼭 할 거라면 여기 고점, 저점,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반토막 이하에서 공략을 해라. 최근에서도 이 상담을 이제 그 아침 방송에 상담으로 들어올 때에서
최근에 이제는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제는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젠 얘도 올라갈 때가 됐다. 이제는 버텨라 하면서 그때 25,000원이니까 3만 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갈 때가 됐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갈 때가 되니까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건데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이쪽 패머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이 다 움직였는데 갈 때가 돼서 움직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종의 대표주들도 순환매가 나오는 자리이고요. 이렇게 이런 종목을 바닥에는 갖고 있다면 사야 되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겁먹고 지금 다 던지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작년 내내 빠졌던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라움키풀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인공지능 그 AI 그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 모듈 쪽인데 뭐 여기저기 다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뭐 2,655억을 뭐 투입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좀 더 강한 거는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정받으면 또 가겠죠.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하면 되겠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지케어텍.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제도 한번 얘기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주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장이 좋아서 그래요.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이건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40% 수익인데 종목 시장이 이래서 그래요. 시장이 좋아져서 종목들이 심심하면은 20%, 30%는 금방금방 갑니다. 뭐 하여튼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는요. 어제와 동일하게 85점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85점 우 그리고 보안주들 쪽으로 아마 인공지능 섹터에서 보안주 쪽으로 아마 매기가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5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1월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대체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내일 무료 온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온라인 채널 통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